돈이 되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인가요? 이거 굉장히 영업기밀인데, 내가 생각하는 돈이 되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사업이야. 주식이나 코인을 하다 보면 뭐 올라간다에 베팅을 할 때 이게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보다 올라갔을 때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면 이거를 손익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손익비가 사업이나 창업 아이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냈는데 이 창업 아이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나 리소스 안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이야. 아이템은 너무 좋지만 너무 무리한 사업인 거야. 그럼 이 창업 아이템을 뭔가 만들어내려면 막 개발자도 몇 명이 필요하고 막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뭐 투자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 그러면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쳐버리겠지. 창업 아이템의 손익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쉽게 시장에 내놓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창업 아이템을, A라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이것들을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내가 가진 캐파 안에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 일단 시장의 판단을 받아야 이거를 뭐 킵 고잉을 하든 아니면 접던 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손익비를 높이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엔 내가 기획자이고 마케터이고 개발자이고 디자이너야. 이 네 가지를 다 할 줄 안다는 거지. 창업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내 인건비만 투잡이잖아. 그러면 내 인건비만큼만 돈을 벌 수 있으면 손익이 맞춰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능력을 좀 키우고 직원들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키워드의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약간 손익비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장에 내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진입해서 사업화를 한다면 굉장히 뭔가 치열한 경쟁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뭔가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여도 이거를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스마트폰이 바로 보급되던 시기, 소셜미디어가 출몰하던 시기,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키워드가 출몰하던 시기, 요새는 AI 관련된 키워드로 사업화를 막 하는 시기. 그러니까 시장에 뚜렷한 전문가가 없는 상황. 그럴 때 같은 조건으로 달려든다면 나는 내가 가진 체력과 능력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새로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파일 개척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이걸 뺏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템은 조금 신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밀고 나가는 혁신 차원의 키워드가 맞아떨어지는 창업 아이템을 잡는 게 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내가 창업 아이템을 만들 때 누군가가 100% 돈을 대줄 수 있다면 리스크가 0이잖아.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그래.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인건비 정도만 들여서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지. 이처럼 좋은 환경이 어딨어. 그들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에 적어도 하나라도 좀 부합된 사업이 좋겠지. 네 번째, B2C 아이템을 창업하는 것보다 B2B 아이템을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B2C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비 성향에 따라서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B2C 아이템을 보통 생각을 하지. 뭐 야놀자가 그럴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B2C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물론 이제 뒤에는 B2B의 수익 구조도 나중에는 생겼지만 결국 소비자한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혹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의 B2C 사업 모델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B2C 사업 모델을 성공화하기 위한 검증 단계로 가려면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서비스를. 그러면 이 B2C의 타겟 자체는 너무 넓어. 이들한테 이걸 다 보여주고 뭔가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만큼 가성비가 좋지 않다. 손익비가 좋지 않다. 근데 B2B 아이템의 경우 내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니즈를 내가 파악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내가 뭔가 상품을 만들었어. 그렇게 그들한테 뭘 팔겠다. 그들한테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가려면 그냥 그들한테 찾아가서 소개하면 돼. B2B 사업자는 정해져 있거든.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과정과 B2B의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과정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마케팅이나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POC라고 하는데, POC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B2B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본인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창업을 꿈꾼다면 본인의 업에 연결된 B2B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게 조금 쉬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사람의 소양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안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를 발견해서 이것들을 내가 해결해 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아이템화하는 연습,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했다면 해당 아이디어를 무조건 가까운 사람들한테 설명하세요. 얘기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시장에 문제가 있고 내가 경험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때? 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도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따라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잘했다면 그거는 아이디어를 뺏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한 거지.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본인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디벨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친구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을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